인간과 인공지능의 싸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그 당시에 그 알파고에 이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세상이 좀 갑자기 그때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의 류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요. 혹시 PC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PC 게임을 아직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뭐 PC 게임 하실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부품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뭐 모니터가 커야 된다, 네. 뭐 마우스가 편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게임을 구동하려면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이 GPU 쪽의 최대 강자죠. 최대 강자. 네, 그러면 저번에 했던 인텔과 라이벌이 같은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엔비디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 외장형 GPU 쪽에서 점유율 73% 작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1위 GPU 기업입니다. 이 외장형 GPU의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랑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엔비디아는 한 번쯤 꼭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이 엔비디아를 과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1990년대 한 중반 정도에는 대부분 다 이제 막 평면 그래픽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2D. 게임, 네, 네.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3D로 약간 뭐 질감을 표현하거나 광원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복잡한 연산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이 많아졌단 말씀이시죠?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CPU 하나로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GPU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었고 실적으로 엔비디아가 한 1999년도죠. 지포스 256이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이때 이 GPU라는 용어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말씀하셨던 이 GPU랑 지금에 나오는 이 신형 GPU들 많이 차이가 있나요? 뭐 아직까지는 GPU가 게임에 하면 이제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시작됐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CPU랑 비슷한 결이군요. 어떻게 네, 보면. 비슷한 결이고 지금 사실 GPU의 역할은 CPU를 도와서 그 연산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역할로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픽 카드 하면 게임이죠. 네, 게임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19년 기준으로요 게임이 전체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51%가 아직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이 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절반이 넘고 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PC 외의 네. 이제 기기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 컴퓨터는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 이 그래픽 카드는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게임과 PC는 약간 좀 별개의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게임 시장의 성장과 더 맞물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옛날에 비해서 e스포츠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e스포츠가 뭐 어떤 분들은 뭐큰 시장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미국의 뭐 중요한 프로페셔널 경기 중에 뭐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 뭐 NBA라든지 네.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보다도 사실 시청률이 더 나오고 그렇죠.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맞습니다. e스포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시장 말씀해 주시지 네,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뭐 인간과 인공지능의 싸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아주 큰 이슈였죠. 이세돌과 알파고.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당시에 그 알파고에 이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세상에 좀 갑자기 그때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에는 그 저희가 이제 하이퍼포먼스 PC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전체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있어요. 엔비디아 내부에. 네. 이게 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7% 정도 내외였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뭐 2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 사업부 자체가 엔비디아의 그 매출 성장을 계속 견인해 왔었고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 이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인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맞습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신동력이 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e스포츠 시장 그리고 AI 기반 산업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 투자 포인트는 뭐 과거 인텔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첫 번째는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데이터 센터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를 이제 계속 보이고 있어서 좀 최근에 실적도 좀 가파르게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GPU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네트워크 회사랑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네,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 작년 초부터 이제 진행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멜라녹스라는 그 네트워킹 그 한 스위칭하는 서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업체를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뭐 제가 이거 나갈 때쯤은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스위치 쪽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게 되면은 차세대 이제 저희가 말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의 이동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송 속도.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멜라노스의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플랫폼을 사실 연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AI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AI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른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의 좀 사업 자체가 네. 많은 좀 비중을 선도했기 때문에 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네. 거군요. 의료뿐만이 아니라 로봇, 뭐 자율주행까지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 AI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엔비디아의 그 빛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51%라고 하지 네네. 않으셨습니까? 기존 산업 어떻습니까? 일단 뭐 e스포츠의 성장과 함께 뭐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말에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키텍처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이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 신제품 효과도 조금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지포스 나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포스 나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게임을 접목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네. 클라우드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양이 좀 딸리더라도 인터넷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은 뭐 가상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컴퓨터 기기 성능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클라우드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걸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의 스타디아 아니면 소니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이쪽에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는데 그래도 유의할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그 큰 이슈 때문에 사실 수요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의 수요는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PC방은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이제 게임 다운로드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GPU 같은 경우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집으로 배달시켜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쪽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좀 적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장기화 된다라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 전체 사업부 중에서 한 5% 정도 내외를 차지하는 게 이제 자동차 사업부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네, 근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산 시설 자체가 거의 다 셧다운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텔을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텔에서 신성장으로 GPU를 계속 내겠다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AMD는 계속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이 경쟁사가 이제 새로 GPU를 출시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인텔 얘기를 했을 때는 이 AMD CPU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가 네, 이슈였는데 그래픽 카드 시장에선 그렇게 선방했다는 평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AMD가 내놓은 5700XT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를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그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제품을 따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최고사양 제품에서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경쟁사들의 성장을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유의를 해보진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AMD가 이제 빅나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을 내놓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텔도 사실 성능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GPU를 처음으로 외장형 GPU를 처음으로 올해 지금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능에 뭐 그렇게 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규 진입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우려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의 회복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GPU 적용에 따른 엔비디아의 수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CUDA 언어를 기본으로 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가 좀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기존 사업, 특히 게임 사업의 이제 발전과 올해 출시될 신제품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는 네. 어떻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앞서 뭐 계속 다른 기업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로 인한 소비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입니다. AMD와 인텔이 어쨌든 올해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사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우량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